중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영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이들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해 제 임기 중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의 건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변경의 건 총 2건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 질문은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관련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전체의 최고 고도지구 이하 고도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정 목적과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고도지구 지정은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도시 환경 조성과 경관 유지 및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1972년 5월 서울시 중구 성광로 일대가 최초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80년 12월 서울길 일대, 95년 중구 및 용산구 등으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경복궁, 북한산, 대봉산 등 유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역사적, 문화적, 문화재 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경복궁 주변 서초동 법조단지, 국회의사당 등 중요 국가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으로부터 50여 년이 경과하며 노후한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신속 통합기획,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재개발, 청년 보금자리 사업, 도심 재개발 사업,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낙후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고밀화, 고층화를 통해 한정된 공간에 늘어나는 서울 시민의 거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남산, 대한민국의 남산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남산은 서울의 대표 얼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경관 보호 이후로 지정된 고도지구 주변 중구민들은 오랜 기간 불량한 주거 환경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을 일반적으로 고층
고밀화로 설계되어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높이와 층수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도지구 규제를 강하게 받는 남산 주변은 주택지가 많이 노후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나 대안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낙후되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에 묶여 한강 맞은편의 강남은 높은 용적률을 받아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줄비한데 여기는 그렇지 못해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곳의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지역을 지킨 주민들은 공적 자원인 경관 보존을 위해 높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은 하지만 장기간 규제라는 속박에 대응하는 공공의 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반감이 커지고 있고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고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주장과 남산의 경관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중구의회에서 1992년 용도 지역 변경 및 남산 주변 고도 제한에 관한 건의안이 가결되었고 2013년 남산 최고 고도 제한 합리적 완화 결의문이 채택되는 등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2005년 9월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북한산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 기준을 발표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되었으나 모두가 혜택을 받기보다는 일부 소수에게만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매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층수 규제를 폐지, 높이만 관리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획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바른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네, 국장님, 장기 고도지구 규제로 인한 노후주택지의 불량한 거주 환경 실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고도지구 내 노후주택지 개선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파악해본 바로는 종로중 용산 중구와 용산구의 이제 남산 고도지구 주변에는 약 9천 채 정도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약 87%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도 2040 도시개발 계획이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큰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한 큰 모토를 세우고 있고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과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정리되는 대로 개선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목표로 한다. 네,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완성본을 추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중간 결과가 있을 텐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직 뭐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확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이제 그 고도지구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보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경관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중첩돼 있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노후도가 심해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각종 이제 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과연 높이 규제를 완화했을 때 경관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일부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높이에 대한 기준들은 저희가 좀 완화 조정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네. 어떤 그런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네. 주민들에게 실질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내년 11월까지 이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게 되면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이라 하면 2023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 11월이면은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 과업 기간은 그때까지고 그 중간이라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계획안에 대한 큰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대외적으로 발표라든지 완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도시기획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방금 도시계획국장의 그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또 향후 고도지구 높이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어느 도시나 경관 관리라는 걸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이나 북한산, 기슭에 건축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오래된 서울시의 정말 오래된 과제인데요. 남산 고도 제한 문제는 정말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남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을 그동안 감내해 오셨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로서는 경관 보호도 중요한 하나의 행정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타협점을 적절한 점에서 모색할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이번에 의원님 이렇게 또 각별히 관심을 표해 주신 만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10년 전에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해서 이 고도 제한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2030, 중장기 2040,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업무 보고를 받을 때나 결제할 때마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늘 해당 부서에 지시하고 있고요. 아마 저의 그런 전향적인 지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조금 전에도 해당 실무국장님께서 이제 그 용역을 통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답을 주셨는데, 시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남산고도 제한 완화를 해서 시민들이 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이제 조치하여 주시고 원하시는 정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 관리 감독하셔서 결과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산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희망적인 말씀으로 전달해도 괜찮겠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좋은 주택이 도심 내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고도지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를 함께 이끌어내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산의 자연 경관도 소중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또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산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풀어달라는 의미가 아니며 고도 제한을 하되 지형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합의적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남산의 경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의지 또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변경의 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32년 일제에 의해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5층짜리 충정 아파트입니다. 광복 후 우리 손으로 지은 아파트는 1959년에 지어진 종암 아파트이며 1962년에는 대규모 단지인 마포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1962년에는 정부 주도로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주택공사가 생겼고 통칭 주공으로 불린 이 기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과 신도시 신시가지 건설 앞장서 아파트 건설붐을 주도하게 됩니다. 처음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일반 국민이 가졌던 공동주택에 대한 거부감은 이 시기에 사라지고 아파트야말로 깨끗하고 편리한 문화생활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일반 주택보다 우위에 선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주택관리에 관한 법 체계는 1960년대의 공영주택법에 이어 1970년대의 주택건설촉진법 체계가 계속되다 1980년대에는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2003년에 주택법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주택의 건설에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 주택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법안이 발의되었고 2015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 8월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 충정아파트가 생긴 이래 무려 84년 만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준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1997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입주자, 즉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대리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대리인이나 직계 존비속과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준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바꾸어 말하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이 준칙에 적용받지만 임대주택 임차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근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1항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1, 52, 55조를 준용하여 주택의 관리, 임차인 대표회의의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여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이를 준거로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단지별로 정하여 운영 중이나 명시된 법률이나 규정은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규약 작성 기준은 되나
임차인 대표회의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제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관련 관리 문화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단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로 말씀드릴 중구 신당동의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 역시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약수 하이츠 동아 관리규약이 만들어졌으며, 오늘 이 단지에서 발생한 임차인 대표 선정 관련 갈등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는 서울 중구 동호로 10길 30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68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3개동이 있습니다. 이 단지에서 2018년 임차인 대표 선정 과정과 자격을 놓고 약수 하이츠 현재의 임차인 대표 회의 회장과 반대측 주민 간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사항은 약수 하이츠 동아 관리규약 및 S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제16조 제4항에 따라 세대수 500세대를 넘지 않는 경우 3연임이 가능하며 500세대가 넘을 경우 중임까지만 가능하고 일정 조건 하에서만 3번 이상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 약수 하이츠 아파트는 500세대가 넘는 단지로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20년, 2022년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에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유 공간을 임차인 대표 회장이 무단 점거한다는 등의 논란이 지적되고 있으며, 당선자 무효운동 전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을 서로에 대한 불신, 불만이 심해지고 있으며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극한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임차인 대표회의의 역할과 범위입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을 대표하는 협의기구이며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권한밖에 일을 해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양측 갈등의 잘잘못을 따지고 진실을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며, 갈등의 당사자인 양측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갈등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 방식과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창수 주택정책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에 대한 어떤 맹점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반 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임대주택 아파트도 시민들이 이제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동대표로 나서기를 주저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동대표를 피하기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연임을 한다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약수 하이츠 아파트처럼 3연임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에 예.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임대주택 동별 대표자 총회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 사무를 일반 분양 단지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상에서 이제 그 선거 관리를 그 해당 소재지의 그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에 돼 있는데 저희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임한다든지 요청하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저희가 국토부에 그 법령 개정을 좀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장님 이거는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임대주택 그 이제 관리 규약 SH공사의 임대주택 표준 관리 구약에서는 그걸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조금 미비가 된 점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단 이 동아 약수 하이츠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한지하고 있는 각종 ESH 임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을 하시고 빨리 그걸 개정을 하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실질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SH 공사를 관장하는 우리 주택 정책실장님의 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그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지저연된 부분에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이제 그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동을 대표하는 회장이 1인씩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장에 이제 투명하지 못한 이제 운영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동별 대표자를 정원이 아닌 필수 3인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공동 대표를 하고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좀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별 대표 한 명만을 대표자로 선임해서 이제 그 회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규정상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세대수에 비례해가지고 네. 예, 그 동 대표를 뭐 2, 3인 그러니까 수인까지 이제 선출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관리 규약에 그 저희가 이제 SH 관리 규약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동대표들이 이제 한 동에 동대표가 한 명에서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운영비, 그러니까 그 동대표 회의라든가,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 회의를 이제 자주 소집하게 되면 아마 그 부분들 회의비가 이제 관리비로 또 전가가 돼서 주민들의 부담이 좀 우려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가능은 합니다. 예. 해서 뭐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을 시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회장단 선거에서 또 어떤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자, 오전 서울시장님 발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방금 동아 약수하이츠 아파트에서 발생한 갈등을 방금 이제 정책실장으로부터 들었을 건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번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떤 서로가 어떤 신뢰를 하지 못하는 아주 불신의 관계에 있다고 보니 이걸 이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내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바로 관리 규약에 있는
문제를 좀 푸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본 문제점을 진단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거의 사무에 대해서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답보되어 있는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 사무를 위임하게 되면은 누구도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걸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별 총회장이 동별 회장이 있는 반면에 전체 총회장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거나 혼자서 회장 1인이 무슨 전행하는 어떤 이런 일을 방지 차원에서 각 동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3명의 동회장 정원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강제해서 선출한다 하면은 그 안에서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누구도 여기 대해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온 세월은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세월에 보이는 분쟁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사님께 여쭙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아 하이츠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 2층에 방송에 와 계시고요. 근데 계신데 시장께서 이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병행해 주실 것을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거 공간은 규칙으로 서로 지키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공감대로 만들어져 거주민 누구나 편안히 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좋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수하이츠 아파트 사례를 보면 결코 저희가 상상했고 저희가 바란 그런 좋은 주거 공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약점 삼아서 입주민들에게 고난을 행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약자들에 대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원을 접한 본 의원으로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며 덧붙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과 천만 시민의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한 맺힌 눈물을 거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약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약자에게 고통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